구원 올라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저 따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제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여,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여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주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과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외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인류라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주라 부르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구주로서 우리의 모든 주인으로서 맞이할 그 시간에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질 것을 믿사옵고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시간대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자 야곱이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지금 22번째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그 환경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오고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실험을, 이 본문 자체보다도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2012년을 인류의 종말이라 부를 정도의 이런 상황, 성경 안에의 성경에 준하는 이 자리,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은사, 언약회 부분에 약 부분에서 네 가지 나라, 네 가지 단체, 한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교회, 중국,
네 가지 부분에서의 그 11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각각 다 언급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가겠다 그랬는데 조금은 중국이라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쭉 연결해 보면은 지금까지 인류에 걸어온 걸음에서 2012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횟수를 지나고 난 뒤에 종말이다. 그 지나간 날이 종말이다 하고 선포된 인류 역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혼자지만은 이게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은 인류의 연대를 인류사라 해가지고 연대를 추정해서 과거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존속이 되어졌는다 하는 것은 언제부터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오래되든지 뭐 1000년, 6000년이 되든지 1만년이 되든지 뭐 수억 년이 간들 뭐가 뭐 나쁘게 볼 것은 없어요. 어쨌든 존재가 있을 수가 있다. 성경에서도 그런 여유가 있고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그 연대는 예측이 안 되고 3장을 벗어난 4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벨이 죽는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연대를 예측을 못해요. 성경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연대를 알리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인류의 출현이 6천만 년이 됐든지 1억이 됐든지 해도 관계없어. 단지 아벨이 죽은 때로부터 성경의 연대는 6,500년이다. 저는 그걸 보통 6천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500년대를 추정을 해서 나가보면은 대한민국의 단 할아버지의 그 추적이 2333년이라고 하는 발자국하고 연결되니까 그게 6,500년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6,500년이라고 하는 근거는 그런 것을 봐서 단 할아버지하고 연결되는 2333년 BC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성경에 아벨이 죽은 연대가 아마 6,500년 정도가 안 되겠느냐. 지금부터 그래 보는 거죠. 이제 요렇게 흘러왔는데 요대로 가느냐, 요대로만 가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것은 긴 연륜의 인류사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가 되어진 것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목표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라,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인류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시발점에 대한 어떤 형태가 있고 시발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도 그냥 우리 인류가 그냥 막 어떻게 막 몰살, 죽고 아주 막 없어지는 이런 쪽으로 인류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거는 우리가 추정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서 이게 보편화됐지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을 자르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방향 없이 온 것을 정리를 하는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점이 2012년이라는 시점이 만들어진 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이 자리를 분명히 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일종의 가이드북, 지침서, 그걸 자리를 인정하다 볼 때 성경이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기록이 끝이 났는데 이 기록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비록 그런 글로서의 문자로서는 끝났지만은 계속해서 성경의 흐름은 우리에게 여전히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성경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본 것이 2012년인데 뭘 봤느냐?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 1945년 1월이라 묘한 거예요. 1948년 5월 유엔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선포를 했지만은 그 5월과 1945년을 합해서 저는 1945년 5월을 이스라엘의 회복 달로 아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945년 8월에 우리가 광복이 있고 그리고 국제연합이 1945년에 형성되어졌거든. 그러니까 그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이라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성경 기록은 끝났지만은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연속에서 보는 하나의 내용이다. 기록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기록해주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인류의 밑바닥으로 지하 바닥으로 꺼져졌고 그 다시 부활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의 연장선상에서 기록했던 사람들이 1945년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을 2012년을 볼 때 이런 것은 우리 인류의 지금까지 내용에서 우리 인류의 내용에서 이제는 인류의 종말이라 하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분기점으로 해서 2012년을 종말로 했을 적에 그럼 인류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게 언약에서 선포되었던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18세기에 선포되었던 그 공산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그 공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의미로 나타났던 그 공산이 이 공산 때문에 공산사회, 공산정치 지향하는 이런 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피를 흘렸나 말이에요. 피를 흘렸잖아요. 전쟁이 아닌 전쟁도 아니면서 이 공산이라는 말 한마디로 가지고 퍼뜨리기 위해서 공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나. 또 그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18세기에 산업혁명 일랑을 연결해서 이것에 반대보다는 이 보완되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나온 말이 공산인데 산업사회를 겨냥해서 새로운 생긴 산업사회에 산업혁명에 보완책으로 나온 게 공산이었는데 이 공산이 나오면서 이게 소용돌이 쳐갖고 전 인류라니까 적대적인 양진영으로 자를 정도로 이 공산이라는 이 말의 파장이 어마어마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이란 말이 지금 이제 싹 지나서 200년 전에 생겼으니까 평온에 다시 공산이란 말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혀 어떤 계기가 없어요. 그런데 2012년을 인류의 종말이라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인류의 방향을 이미 있었던 그리고 잊혀져가는 단어인 공산에서 인류의 이제는 모든 정점을 거기다가 맞추기 위해서 다시 선포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입니다. 2013년 6월달에 6월달 하니까 또 선뜻하네요. 우리 한국 전쟁이 6월달에 생겼는데 반공 때문에 공산하고 반공 때문에 지금 북한의 공산 정치에 반대한다 해갖고 생긴 것이 이게 사실은 그 6.25 사변인데 그때 지금 선포하고 해요. 2013년이란 말이에요. 요런 때에 중국의 그 위치, 이 전 세계에서 쓰지 않는 공산이란 말을 유일하게 쓰고 있는 한 나라, 공산 때문에 가장 큰 덕을 본 나라가 바로 이 중국이다. 그래서 그걸 지난 시간까지는 중국의 통일, 여러 가지 여건하고, 공산의 어떤 기능을 한국 사람이 비춰주는 쪽으로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비춰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라. 이런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전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은
중국 사람 자체가, 좀 중국이란 나라 전체가 이 공산에 대해서, 공산이라는 것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 요것 가지고 실험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옆에서 건네주는 자료라, 자료. 그 사람들이 이걸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공산이라고 하는 이 자기 나라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공산이라고 하고 주어지는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중국 국민 전체, 국가 전체가 이것을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것 자체에 대한 주체성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온 인류의 답이 공산이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공산에서 가장 지금 활용을 많이 하면서도 공산의 뜻이도 모르고, 공산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공산이 처음에 나온 공산하고 전혀 다르게 나아가는데, 이대로 나가면은 중국 자체에 대한 이 국가의 이거 자체가요, 이거는 균열이 생기도 보통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당장에는 미봉책으로 지금 이 포장이 되어 있는 거지, 여기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중국의 전통에 비하면 이거는 언제 깨지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있다니까. 그런 구조가 위험한, 지금 현재 위험한 이런 어떤 것을 이미 중국 역사가 있었으니까, 깨어지는 것이 중국의 역사란 말이에요. 전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지향점은 있었지만은 언제든지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중국이라. 그런데 공산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단시간에 딱 이루어지는 이 중국 전체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에 그 공산이란 말이, 공산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는가. 여기 중국 사람이요, 계속해서 공산하고 먼 거리로 두고 있는 지금에 공산은 전혀 자기들 중국의 어떤 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하나의 혁명적으로 싹 들어왔고 침투했고, 그 다음에는 국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해가지고 공산이란 말은 전혀 안 하고, 당, 공산, 당 하나 딱 세워놔놓고 경제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잖아요. 당장에 그게 미봉책은 된단 말이에요. 미봉책은. 그게 100년 갈지, 어느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게 언젠가는 찌그러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나타나는 이 중국은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대책이. 다른 것으로가 대책할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역사가, 중국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대로 다 상황이 가겠지.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2012년에 하는 이 날짜를, 이 기대를 이렇게 잘랐다는 것은, 앞으로 되어지는 것은 과거의 역사처럼 그렇게 돌아갈 그런 계제가 없어요, 지금. 옛날하고 너무너무 달라져. 변화되어지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군사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영향 자체가요, 과거하고 틀려요. 이런 걸 겨냥해서 온 세계가 중국의 안녕을, 중국의 안정을 바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지라고 하려고 하면 가만히 놔두면 돼. 중국의 분해는 가만히 놔두면은 지질로 분해될 수밖에 없어요. 분산. 그 역사가 그래 왔으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서 중국 내에서 벌써부터 1965년, 1945년부터 시작된 그 공산에 대한 정치가 20년이 안 지나가지고 벌써부터 거기에 65년부터 문화혁명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오쩌둥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거기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여요. 다시 말해 공산 정치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하나로 안정시키려고 사람을 죽이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천안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마다 돌아오면은 그 천안문에 대한 이 영혼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긴장이 되어지고 온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한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국민들도 그렇고 요것 때문에 어떤
참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게 중국 국민들 스스로가 이 공산에 대한 정치, 어째서 지금 이 시대에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공산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단어 속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남한에 공산하고는 전혀 뭐 하나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알려주고 가르치고 공산이 어떻고 공산 정치가 없고 누가 사상적으로 내한테 사상으로 어떻게 영향을 입히려고 영향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류의 방향에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산을 선포해 보니까 중국이라는 자리가 뭔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중국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중국이 공산이라 하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한국, 한반도와 중국, 한반도와 일본, 한반도라고 하는 이 반도국가,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중국이 5,000년을 보냈으면은 이 반도국가에서 중국의 입장에 볼 때는 조그마한 어떤 하나의 옆에 붙은 하나의 땅덩어리인데 언제 없애도 없앨 수 있는데 이게 5,000년 역사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지. 이런 의미가. 그 2012년이라 하는 인류의 종말이라 하는 이런 선포가 된 시점에서 인류의 걸어가야 될 방향이 공산이라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남한의 목사, 남한이라고 한반도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이 지형적인 요 의미, 요 위치가 중국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중국이 공산당 선택한 그것 갖고 중국의 어떤 공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라 이런 건 아니라, 참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참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지난 시간에 끝을 내려고 했는데,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 공산을 받아들이는 어떤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아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것이 필요하다. 옆에서 이야기를 해갖고 비교해서 자꾸 이 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11조 해라 이렇게 하는 보담도 중국 사람 자체가 공산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상황 자체를 중국의 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자리를 잡게 할 거냐, 긴 역사와 더불어서 같이 가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공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마오쩌둥이 있었다, 그리고 문화혁명이 있었다, 나중에 연대 가서 다음 연대 가고,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중국 역사, 긴 역사 속에서 자리를 매김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이 중국 사람 스스로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의미를 붙이는 이 일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저거 단언합니다. 13억의 인구가 다 달라붙어도요, 이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중국 사람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을 기록하고 길게 넘어왔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도 1945년의 사건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밝혔다는 거예요. 은사, 언약회 하는데 약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11조 지도를 잘못하고 있다. 분명히 했어요.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 내 것이라 하는 자세에 대해서 11조가 이스라엘 제도를, 이스라엘 사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 공산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 원조가 되어지는 이스라엘도 이걸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공산당으로 해서 당으로 하나 딱 돼 있지만 이 공산당 형체는 공산당인데 엉뚱하게 지금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공산이라는 이 공산이람을 쓰면서도 공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 지대로 정리가 안 돼. 자기들 국가에서는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13억이라는 인구가 써먹 있는데 불구하고 이 공산이라는 언어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중국의 맹점, 중국 사람이 얼마나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 역사나 그 기록이요 탄탄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산은 그야말로 공짜예요. 허공. 그냥 공 쪽에 하냐말로 허공에 있는 공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글씨처럼 이 공산을 쓴다니까. 허공에 있는 글씨처럼. 상당히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내가 상당히 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중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에 들어가 버리면 모르는 거니까. 반도 국가에 있으면서 더구나 남한에 중국으로서는 한참 길로서도 보면요, 너무너무 먼 거리라. 그런데 옛날에 당나라 시대는 배로 뿌리면은 제일 가까운 것이 또 한편 이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교류관계 있을 때는 또 제일 가까웠던 하나의 거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해 쪽에 경남이나 이쪽에 가보면요, 중국의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니 하는 말, 니, 네 이런 말 할 때 니가 어떻고 니가 어떻고 이 중국에 보니까 말 그대로 니 그러니까 중국 지금도 니하오 하면 잘 있느냐, 니가 잘 있느냐, 너가 잘 있느냐. 그다음 뭐 하여튼 많아요 내용이. 사투리 한국에서의 방언 사투리라 할 수 있는 내용이 경남 지역에 가보면요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게 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쓰던 그 말이 정착이 되어 있더라고. 사투리로 좀 남아있죠. 근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좀 접근점이 좀 그렇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 찾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합해지는 만나지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을 근거해서 남한에 있는 목사로 하여금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인간인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둘 수 있는 인간의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중국과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남아있는 연대나 중국에도 이런 성경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중국의 전 백성들의 걸어가야 될 걸음에 대해서요 글로서 남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중국이 우선적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서로 간에 교류가 안 되었으니까 성경 다음으로 성경은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참 집중적으로 조그마한 어떤 집단이죠. 뭐 중국 사람을 보면 조그만 집단인데 그 집단의 어떤 걸어가는 걸음에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또 아들 이러다가 한 조그마한 어떤 단위 족속 단위가 되니까 이게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또 가나안 땅 차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나라로 조금 발전하는 내용을 본다면은 중국은 큰 나라 땅덩어리를 아예 처음부터 큰 땅덩어리를 두고 그 전체 땅덩어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글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비교를 아주 참 재미있게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역사 연대로 보면은 BC 공자의 출현 BC 551년이라고 하는 그 연대의 문자, 중국의 문자가
이게 하나의 문서로서 남아있는 기점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기점을 보는 게 중국의 공자입니다. 공자. 그건 공자의 시대, 공자 시대거든. BC 551년이니까 이스라엘은 568년에 벌써부터 586년에 이스라엘에 그 벌써부터 바벨론 포로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586년 사이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한 600년간에. 그 사이에 중국의 공자는 공자의 출현을 통해서 공자가 남기는 자료들, 글들, 다시 말하면 중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다 하고 중국 사람들 스스로가 오래전부터 남기는 글들이 있어요. 글들이. 그걸 공자 시대에 와가지고 공자가 하나의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거쳐가는 수많은 자료들, 뭐 노자를 통해서 서성이라고 하는 노자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기를 통해서 거쳐가면서 이제는 각 나라 각국의 왕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현장적으로 이제는 나타내는 거예요. 적용이. 근데 그런 공자를 통해서 거쳐가면서 공자가 남기는 글들, 이게 논어네요. 논어. 제자와의 대화를 남기면서 사실은 하나의 사상을 알리는 거예요. 논어 대학 중용, 사서삼경이라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사서인데 그래서 논어 대학 중용이 전부 다 공자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사서삼경이라 해가지고 하나의 문서에 중국의 문서, 고대 문서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하나에 차지하는데 그 사서삼경이 공자가 다 쓴 거냐? 공자 앞에서부터 넘어오던 글들이 있잖아요. 글들이. 그 저자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지만 쭉 넘어오던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나중에 사서삼경 할 때 서경이나 또 역경, 서경, 역경, 예경, 이 어떤 시경, 서경, 역경, 역법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서삼경, 이런 어떤 내용을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가지고 공자가 다시 편집을 하든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후대에게 알려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의 기록에 버금갈 정도로 중국의 오래된 관습 속에 글들이 넘어오던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독특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은 오래된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계층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속에 있는 성전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기록 자체가 나무 껍질 같은데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 글을 해다 보니까 보존이 안 되니까 필사락하는 그 직책을 두고 이게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중국에 있는 것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공자에 와서 이게 한번 정리가 된 거지 수많은 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고 정리하려고 중간에 이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시황이 통일하고 난 뒤에 이 분서갱료라고 분서갱료 오히려 이 넘어오던 자료를 그때 어마어마한 자료를 그때 불태워버린 거예요. 분서 공자에 주어지는 이 글 때문에 551년에 출생하는 공자 221년에 BC 221년에 진시황이 진나라가 통일하는 게 있는데 통일하고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이지 나라는 통일했지만은 서생들이 이 책들이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 공자 때부터 또 그전에부터 내려오는 이 자료들 보고 국가에서 통일은 했지만은 사람들이 국가 통일한 시책보다도 내려오는 자료 이런 학파에 연연하고 있으니까 통일이 아니다 하고 말을 누가 이야기하니까 이 진시황이 그걸 듣고는
책을 모아서 불을 태우면 거의 분서. 갱류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또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학자들을 책을 보는 학자들 스생들을 땅 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갱류, 갱 속에 유생들을 묻어버렸다. 그래갖고 그 갱류, 분석 갱류라고 하는 게 진시황실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보존하려고 내용이 이런 어떤 단체가 있고 집단이 있고 그런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중국에는 이거를 중간에 자르는 거예요. 책 자체에 대해서 이걸 기중하다. 그러면 그게 책에 근위를 주는 근위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이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연대가 비슷하더라도 이게 끊겨가지고 대를 잊지 못하고 겨우 있는 것이 공자로 인해서 주어진 사서삼경, 그 하나의 형태로 남겨져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것을 두 가지 하나 보면은 또 하나는 뭐냐니까 성경과 이 중국에서 나오는 이 책 자료 차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뭐냐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한 글을 쓰면서도 인간의 주인에 대한 방향을 나옵니다. 주인의 방향. 주인을 지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글은 주인에 대한 성경은 주인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피조물이다.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 자체가 환경 전체를 돌아보는 시각을 동일하게 똑같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경이냐 그러면은 중국에서 나오는 오래된 문서는 하나님의 자리, 그러면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인간의 자리, 이걸 하나의 근거로 하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어찌 보면 하나하나 모으고 거기에 뭐 시경에서 서경에서 역경에서 그 다음에 사서에서 있는 이 사서 삼경이라고 대표되어진 이 내용으로 중국에서 내용이 내려오는 모든 내용에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서로 간에 이 조화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시대에 노자 시대 다르고 공자 시대 다르고 맹자 시대 다르고 그대에 내려오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데 자기 대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어떤 중요한 인간관계,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이 사회 활동에서 국가 단위로 나가는 이것에 어떤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적합하냐, 요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훈련을, 적용하는 내용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고, 성경은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이 피조물이라는 속에 두고 창조주를 바라보도록, 신을 바라보도록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중국의 흐름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요, 분명히 좀 인식을 해봐야 돼요.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유대인이 구성되어졌고, 또 유대인이 역사가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에서 하나의 형성되어지는 이 어떤 이제는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같은 연대를 가면서도, 연대가 똑같이 가면서도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 교류가 없이 그 중국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통일하냐, 한 나라, 하나의 나라로서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국태민안, 하나의 나라로서 동일한 백성들이 되어서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서로 간에 통용하는 이런 안정된 나라를 전쟁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질까 하면서 전쟁하는 것이 중국이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는 자기들 언어가 주어지는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졌느냐 하면은 로마 제국으로 들어온 이 성경이 기독교란 이름으로 이제는 로마 제국을 근거해서 프랑크 제국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연결되면서 나중에 무역시대 돼가지고 이제 거꾸로 돌아가지고 1700년대 들어가가지고는 중국에 접촉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다시 말하면 크게 보면은 전 세계의 어떤 문화를 땅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중국과 바다를 근거로 하고 있는 해양국가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어떤 큰 물줄기가 넘어오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가 해양국가 쪽에서 잡은 것이 이게 성경이고 대륙국가는 오래된 자기들의 관습 속에 남아있는 선조들이 남긴 글로 그 시대마다 유지해 왔던 것이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이 1700년 만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마찰,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 다시 말하면은 기싸움이지, 기싸움. 쉽게 말하면은 기싸움인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나름대로의 그 시대에서 바른 가치관이 주어지고 바르게 인도되어지고 그에 따르면은 뭔가 결실이 있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형성되어지는 중국의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단일한 국가로 되어지지 않았는데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형성되어졌던 그 성경의 구조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퍼지면서 이게 프랑크 제국, 신성 로마 제국, 대영 제국 시대가 막 변하면서 중국에 이제 만나게 된단 말이야. 중국에 만나게 되면서 그런 해안국가와 대륙국가의 싸움이 청일전쟁이라는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이 만주 땅을 점령해버리잖아요. 물론 한반도는 이미 점령되어 있는 거고. 요런 그 마찰, 요런 어떤 과정,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였잖아. 그건 누가 지금에 사는 중국 사람이나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나 어느 세계 누구나 지금 와서 그거 거부하고 거짓이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옛날 이야기지 그거 우리 몰라도 돼. 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미 지나간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크게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하나의 자료가 중국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자료와 만남, 충돌, 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피조물의 자리에 인간이 있는 이것에서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훈련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던 유럽에 있는 이 문화들이 자기들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피조물만 다루는 피조물의 관계성만 다루는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서류와의 충돌, 이게 대륙문화와 해안문화의 충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가는 거예요. 공산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상황 자체가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데 요 이야기 빼버리면요 실제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중국이 어떻게 해서 공산을 받아들이느냐, 일본이 아니면은 만주 땅에 있었던 일본이 아니면 중국이요 공산을 가지고 가장 덕을 본다 하는 이 중국을 왜 공산을 통해서 가장 덕을 보나라고 말을 한다면은 모택동이가 장개석이가 두 사람이 공산당을 가지고 각각 다르게 하나는 공산당이요 하나는 국민당이요 공산 정치에 대한 똑같이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방향이 주어졌느냐, 두 사람 다 앞부분에 있었던 순원의 산민정치에 영향이 다 받는 거예요. 산민정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산민이라는 자체가 민이란
민생, 민권, 또 하나 더 있잖아, 또. 산민. 산민. 이 산민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중국의 5,000년 역사에 지금 여기에 핵을 끊는 거예요. 5,000년 역사에 지금 저항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럼 앞에 부분은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이런 왕조로 해서 쫙 뭉쳐져 있는 이 중국 사람의 머릿속에, 중국 사람의 구조 속에 황제의 중심이 아닌 인간, 민이라는 이 구조로 지금 치부해 있는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손문 자체가, 순원 자체가 그럼 자기 생각 가지고 만들었느냐? 아닌 거예요. 이러한 사상 자체가 순원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일본에도 있었고 여러 해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청나라부터 내려오는 청조가 이 정치로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공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소위 말하면 노동가 이런 운동들이 러시아로부터 막 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원이 할 때 요 내용이 연결이 바로 모택동이하고 장개석이가 그대로 받고 중국을 청나라 자체에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손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중국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중국을 국가별로 우리가 통일국가를 하느냐, 장개석이냐 모택동이냐 하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서로 간에 없어지면은 중국이 통일인데, 이 중국의 통일이라는 것은 진시황 시대 이후로 모든 중국 사람이 바라는 누구든지 한 사람, 어느 편이든지 한 사람 되거라 이거지. 중국 아니면 모택동이를 거부한다든지 장개석을 거부한다든지 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중국을 통일시킨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중국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완력으로 지금 장개석이하고 모택동이가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으면서도 중국이 공산당으로 인해서 하나로 되어지는 과정은 일본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자리. 일본이 1945년에 태평양 정전에서 완전히 자기들이 항복하기 전까지만 해도 만주 땅에서 근거를 잡고 중국으로 계속해서 일본 영토로 삼으려고, 일본의 지배 속에 두려고 중국을 지금 침략하고 있던 정책을 벌이니까 중국 공산당이, 소면 국민당이 이게 국공합작이 되어가고 합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몰아내기까지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하는 엄청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 협상이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중국의 이 두 당이 합해서 하나의 타겟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자리. 일본은 외세니까 외세를 쫓아내고 중국 사람들끼리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지향하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중국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외세 쫓아내는데 적극적이던 모택동이 쪽으로 이제는 중국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 1940, 정확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 1948년도까지인지, 아무튼 일본이 침략전쟁, 이제 1945년에 항복을 한 뒤부터 다시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25 사변이 있기 한 해 전인지 어떻게 48년인지 49년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장개석이 완전히 대만 쪽으로 몰아내고 모택동이가 중국을 천하를 통일하는 거예요. 이 중국의 천하 통일의 자리에 공산의 위치가, 공산이라고 하는 공산 정치의 자리가 중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당시만 바라볼 때는요, 중국 역사 전체를 가지고 진시황 시대 전체하고 얹혀서 준시황 시대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에 걸쳐왔던 중국 사람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는 북한 공산, 남한 반공 이거 두 개 갖고 싸우는 정도로 보지만은 중국은 공산이라는 정치 때문에 수천 년간의 중국 사람의 염원이 달려있던 한 국가라 하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산이란 말 자체가 중국 사람의 이제 쓰는 과정을 보니까 오래된 이미 있는 중국의 역사, 수천 년 동안 걸쳐왔던 중국의 긴 역사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계층들, 계파별, 이것이 있잖아요. 자리가 연연히 온다니까. 그거의 중국이라 하는 공산당, 공산 정치가 이거는 완전히 외세인데, 외세를 쫓아낸다고 공산 정치를 들렀지만 정작 들러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중국 역사에 한 번도 언급되지 못했던 이 공산이라는 단어, 이 공산이라는 정치를 누가 선조들이 어떻게 하는 게 공산이다, 어떻게 하는 공산이다 알려줘가지고 요런 법대로 해라 하고, 진시황은 나름대로 변법이라도 있었지. 그 앞에서는 또 공자가 있었던 여러 가지 또 학파가 있었고 논어도 있었고 있어서 나중에 또 선문을 통해서 손자병법, 나중에는 또 손자병법이라는 손빈을 통해서 나오는 손자병법으로 주어지는 그 병법 자체를 통해서 중국은 계속해서 공자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유교적인 사상과 내면적인 사상과 손자병법으로 주어지는 또 나름대로 심리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알려건데 5,000년 역사를 지금 유지해왔다 그랬는데 여기에 어느 누가 공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장 덕을 보는 것은 공산 때문에 수천 년 동안에 걸쳤던 중국의 역사가 지금 딱 틀을 잡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왜곡이 되어지는 것은 중국 땅에서 유일하게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한반도밖에 없는 거예요. 남한, 북한. 공산, 참, 어째 보면은, 이 중국에 보면은, 이거 없어버리면은, 중국은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야. 하나로 뭉치는데. 그런데,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중국한테 점령당한 적이 없어요. 묘한 거예요, 이거. 묘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중국 사람 자체가 이러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선조들이 글이 없어서 자기들이 넘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수없는 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 그런데 지금 공산 가지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산이 알고 보니까 다른 하나의 넘어오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경에 공산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공산이 결국에는 중국으로 하여금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한 국가로 만들어 간 거예요. 이걸 중국 사람들이 몰라갖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 자체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요거는 중국 사람이 오래된 내면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 갈등이라, 갈등. 이걸 중국 역사 가운데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5,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던 한 토막 같은 이 중국의 어떤 공산 내용이 앞으로 중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자리를 잡으려면은 국민들 스스로가, 국가 전체가 이 공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체성을 각자가요, 이게 하나의 무장화되어야 돼요, 무장화. 공자법으로도 안 되고, 중국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학파들이 글을 남기는데, 어느 글에도 이게 없다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라니까. 성경에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하게 이 공산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공산에서 말라기 3장 10절에 가면은 나중에 창세기 15장인가 14장인가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날 때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그걸 근거해서 이게 엄지손가락 가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의미가 바로 11조라는 것을 해서 네 것이라는 거예요. 네 것. 요 네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적에 바로 중국의 역사 속에서 꽉 내려오는 주공이라는 게 주인. 주인과 그 따라가는 하속과의 관계, 중국의 5,000년 역사가 바로 이것 갖고 유지가 된 거예요. 공산당이 나올 때까지만. 근데 공산당이 나오니까 그게 사라져 버렸거든. 중국의 공산당의 힘은 요 주인과 밑에 하부, 소위 말하면 소속하는 사람과 주인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공산인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주인의 자리가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보면서 모든 중국 사람이 동일하게 주인이라 부를 수 있는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중국에서 정체성 있게 이걸 인정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공산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주인, 10의 1조의 주인 되는 모든 중국 사람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10의 1조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주인 되어지는 인간의 창조주, 인간을 피조물로 받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공산에 대한 정체성의 첫걸음이라는 첫걸음. 여기 13억의 인구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자체가요, 흐트러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나름대로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한테 양보할 수 없는 것은요, 이 주인과의 관계예요. 공자시대도 청나라나 명나라나 항상 왕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황제를 어떻게 보느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그 주인을 향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신뢰, 자기 자신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신뢰가 자기 목숨인데, 목숨을 드리는 거, 목숨을 내놓는 거, 이건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인과 밑에서 신하관계고, 이것이 공자로서 말하는 말하면 소위 말하면 삼강오륜, 제일 먼저는 군신관계, 그 다음에 부모관계, 그 다음에 형제관계, 이게 전부 다 주인과의 관계예요. 주인. 누가 주인으로 잡을까? 주인의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서열 문제라. 군신주의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이에요. 국가. 중국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인민들이 주인이다 하고 하는 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 왕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왕조는 지금까지 인민들의 주인이, 나라의 주인이 황제를 통해서, 황제가 전 중국을 통일하기 바라는데, 그 통일하려고 하니까 힘을 보태줘야 되니까 주인의 자리를 주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가 쓰임 받는다면 생명을 언제든지 주인이 하는 일이니까 생명을 바치겠다. 이 국가가 아니라 아주 장점이죠. 장점. 아주 전 세계 어찌 보면은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의 주인과의 관계에서 생활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참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단체 같으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13이라는 이 큰 인구를 하나로 뭉치는데 주인의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런 나라가요, 전 세계 모델 국가예요. 모델. 그러므로 이 공산이
하나님께서 이 공산을 통해서 중국을 쓰시려고 하는 어떤 분명한 형편을 보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주인을 섬기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주인을 모르고 그냥 멸망의 자손으로 버려둔다? 이거는 우리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원의 섭리를 볼 때 우리는 철저히 이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날 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바라는 중국 사람 전체의 제서가 주인에 대한 갈망이라. 주인에 대한 갈망. 주인에 대한 관계성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경에서 볼 때는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지금 주인의 자리를 인간들끼리 주인 하고 있잖아. 요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공산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 전체 역사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중국에서 공산 하나를 가지고 영구히 중국 역사의 자랑스러운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문화혁명 같은 이런 사람 중에는 이런 혁명은 한지 하지 않고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의 목사로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해된 정체성을 가져라.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 누가? 영어로 쓰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이 말을 쓰겠어요? 불어를 쓰는 사람이 하겠어요? 일본 사람이 이 말을 하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어느 누가 이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위치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우리가 아까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해안국가라 해서 이게 충돌이 청일전쟁으로 드러났고 만주사변이 일어났고, 그래서 공산이라는 이런 자리가 중국 사람의 얹힐 수밖에 없도록 중국 사람 전체가 요구하고 있는, 갈망하던 하나의 형상이 지금 주어졌다. 그게 1945년 저변에서 되어졌다 하는 어떤 두 대륙, 해안국가, 두 대륙이 아니라 해안국가, 대륙국가 충돌로 본다 그러면은 이 반도락하는 이 우리의 위치가 있는데, 그런 중국에 붙어 있는 반도 아니에요. 다른 데 반도가 아니라니까. 미국의 멕시코의 어떤 하나의 있는 처럼, 그 반도국가가 아니라. 이태리가 지중해 반도국가라 하지만 그런 반도국가 아니에요. 중국 땅에 붙어 있는 이게 반도국가라. 그리고 섬에서, 반도는 또 섬하고, 바다하고 연결돼. 그 섬은 태평양이라는 큰 어떤 섬을 두고, 바다를 두고, 마지막 섬을 두고 있는 일본. 지금 요 아주 묘한 지금 형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서 성경의 흐름에서 아까 볼 때는 두 어떤 문화의 두 어떤 자료, 성경이라는 자료와 중국 문헌에 내려오는 자료의 충돌이 청일전쟁으로 드러났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청일전쟁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중국의 북쪽에서 내려오는 창세기 10장의 사건, 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 중국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한 것이 왜 대한민국 사람의 목사가 중국의 공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말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한글로 쓰고 있는 남한에 있는 이 목사가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있는 욕단과 벨렉의 사건에서 중국과 한반도에 갈라지는 그 근원, 왜 진시황이 왜 만리장성을 그 북쪽에 딱 그 정도만 쌓았느냐? 만리장성 쌓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까지 쌓았느냐? 진시황이 힘이 없어 그럴까? 쌓을 수밖에 없는 고정적인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요까지는 중국 땅이다 하고 그 위에는 다른 어떤 힘을 있는 거예요. 그 자료들이, 문헌들이
분석 갱료를 통해서 사라지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그 자료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한 것을, 오래된 근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 물론 그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보다 많이 남아있겠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만리장성이 진시황을, 이 중국 사람들이 어찌 보면 중국 통일에, 중국 땅에 하나의 모형을 그리는데 최초의 시초적인 그런 위치를 두고 있는 이 진시황인데, 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그렇게만 쌓았을까? 그러면 저 북한 땅에서 저 백두산하고 다 집어여 못했을까? 못해서 그랬을까? 그게 한계점을, 근거가 있다니까, 근거가. 그 근거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내려오면은 바로 제가 창세기 10장에 설교를 해서 나타났지만, 단 할아버지, 욕단 할아버지가 벨렉과 헤어져서 이제는 그 텐산 산맥을 기술로 해서 그 다음에는 알타이 산맥을 또한 기술로 해가지고 바이칼 호수까지 넘어오는 거. 여기까지가 하나의 중국과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고 인디안이 형성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그림이었다. 똑같은 그림이었다. 근데 여기서부터 바이칼 호수에 도착해서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경계가 주어지는 것이 한반도와 중국과의 경계가 진시황에 나타나는 만리장성의 표현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이칼 호수까지 넘어왔던, 소위 말하면 우리는 단 할아버지가 당군으로 우리가 참 받드는 하나의 우리의 조상의 자리를 뒀는데, 바로 여기에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단한 아들. 소위 말하면 단 할아버지의 행적을 거부하는, 참 선하게 처음에야 분리될 때야 참 잘 가라 하고 인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민족이 흘러서 민족이 되어지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그 교류 자체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 거란적이라 했다가, 그걸 아주 흉노적이라 했다가 막 아주 서로 거부하는, 야만인으로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우리끼리 하는 요 바운다리를 정했다. 그런 그 일에 또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는 문자하고 관계된다 말이에요. 문자. 중국 사람이 쓰는 그 문자.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쓰자 하고 약속한 그 문자 안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 한글에 우리의 분명한 그 반응. 세종대왕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우때부터 쭉 내려오던 이 그 만리장성 밖에서 거주하는 어느 체계하고 중국에서 쓰고 있는 상형 문자하고 이 체제가 너무 안 맞으니까 거기서 마찰이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만리장성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가 진시황의 표현이다.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이 차별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만리장성 밖에서 있는 만주 땅에 있는 우리의 그 나름대로의 선조로 부르는 할아버지, 단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내용은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뭉치는 참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기를 이롭게 하는데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을 쓰면 참 통하는 그런 하나 문화가 형성되어진 것이 중국하고 달라지는 대한민국 반도국가의 이 변화가 있지 않느냐. 중국은 땅덩어리 아니고만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으면 우리는 반도국가는 땅을 한 발은 땅을 딛고 한 발은 바다를 딛고
중국을 손잡고 일본과 더불어서 지금 전 세계를 붙잡아야 될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요 정도 했는데 1시간 10분이 지나버렸네. 뭐 이렇게 해서 자체적인 중국 사람들의 자체적인 어떤 그 주체성을 이 공산에서 스스로가 찾아보게 하는데 하나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분명한 중국 사람의 장점은 주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 주인을 지도를 하려면 11조 제도를 온 국민들이 국가별로 국가에서 이 11조 제도를 안착시키면요 분명하게 이 공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분명한 국가 오래된 어떤 정치 체제가 정치 형상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식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얼마 안 가면 큰 쪼개지는 역사가 있다.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